가지 부등식 봅시다. 부등식도 1차와 2차 부등식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풀이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은 첫 번째는 1차 부등식이지, 그치? 1차 부등식 푸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b가 뭐 0보다 크다, 작다로 부등식을 세워서 푸는 거다 보니까 a라는 숫자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서 봤을 때는 ax 자체가 마이너스 b보다 크가 되고, 이때 a라는 숫자가 0보다 큰 양수일 때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가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x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부분 제외하고 나서는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그치? 1차 부등식에서 조금 까탈스럽게 나오는 게 굳이 하나 있다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생각하는 게 2차 부등식일 거야. 그치? 2차 부등식 풀이 관련된 문제랑 어떻게 푸는지 간단히 설명하면서 해줄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풀 때에는 일단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지. 범위를 나눠서 푼다는 말에 들어봤을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x-2라는 식의 절대값이 있는데 여기가 상수꼴로 되어 있을 때 5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x-2라는 숫자는 어때야 될까? 분명히 절대값이 5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야 될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반경 5m 바깥쪽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2는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작아야 될 것이고, 그치? 또는 x-2의 값은 5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에 관련된 어떤 fx식이 있는데 그 식이 어떤 상수보다 크다라고 봤으면 이 상수는 항상 양수일 때만 해가 존재한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음수다라고 쓸 수는 없지. 그치? 음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모든 실수가 돼버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보다 크다라고 썼을 때는 그 숫자를 반경으로 더 작거나 더 큰 범위가 된다라고 쓸 거고요. 만약에 x 플러스 3이라는 수의 절대값이 어떻게 됩니까? 5라는 수보다 작다라고 썼을 때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m 안쪽일 거니까 반경 5m 안쪽에 해당되는 거리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x 플러스 3의 범위는 마이너스 5와 5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음 같은 식으로 풀이를 해준 다음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x에 관한 식자의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크다, 작다라고 나와 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문제를 볼 수 있고요.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자면 이런 거지.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음수가 나왔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수의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렇지?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음수가 나왔어. 그럼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쓰겠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에서 해가 없을 조건 혹은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을 물어봤을 때 주어진 식이 음수로 잡혀 있을 때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풀이법 하나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절대값이 두 군데에 표현되어 있는 식이잖아요. 그치? 그럼 절대값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는 x-2의 절대값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풀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수직선 상에서 각각의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그치? 2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2라는 수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를 썼을 때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들은 모두 음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에 있는 수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2보다 큰 수를 썼을 때는 어떤 식이 되는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3개로 나눠서 쓸 텐데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아예 작다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얘도 음수, 이 식도 음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다음 부등식을 본다면 다음 부등식이 절대값이 어떻게 돼? 음수로 취급받아서 보호가 반대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일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렇지? 다음 같은 부등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범위 안에서 성립해주는 x값들 중에서 다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만 봤잖아, 그렇지? 이 두 개의 연립 부등식에 해를 써주면 일단 우리가 성립하게 해주는 일정한 구역이 완성됐다고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뭐였냐면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을 아까 포함시키지 않았잖아. 크거나 같고요. 그다음 2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x를 이 범위로 판단한다고 했을 때에는 주어진 부등식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은 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음수가 되겠지, 그치? 그치? 2보다 작은 수에서 2를 빼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수로 부호가 반대로 풀릴 거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그대로 x 플러스 3으로 보인다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봤을 때 x는 지워지게 되고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어때? 성립하지, 그치?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이 부등식이 얘도 5가 되고 5 이상이 될 거니까 5는 5 이상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이 범위에 안에 해당되는 x를 집어넣어주면 다음 그 숫자를 집어넣을 때마다 항상 그 문자는 소거가 되고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식들이 어떻게 돼?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두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x의 범위가 완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시는 건 나머지 하나지, 그치? x를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을 때잖아,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수가 모두 양수로 판단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풀리겠지, 그치? 그럼 2x에서 1을 더한 2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때 해당되는 공통범위를 써주신 다음에 이 세 가지 범위는 우리가 대입해야 될 x를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풀었기 때문에 공통범위가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구역 모두 주어진 부등식을 참이되게 해주는 x값들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부등식의 합을 전체로 써주신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은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클지 크거나 같을지 혹은 음수일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푸는 건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 그 부분 때문에 좀 까탈스러운 거 빼고는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가 아니라 2차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일단은 우리가 써야 되기 전에 알아야 될 거는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전 단원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을 토대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방정식의 판별식 d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지, 그치?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을 y로 놓는 2차 함수 기본 개념을 찾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우리 이거 어떻게 썼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봤을 때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것은 이 식이 0이 되게 해주는, 그치? 실근이 두 개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러한 식으로 판단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치? 맞죠? 주어진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뭐가 된다? 실근 두 개가 나온다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하면 그 녀석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가 알파, 베타다라고 쓸 수 있었잖아, 그쵸? 맞죠? 우리가 원하는 이 형태를 만들었어. 물론 a는 양수라고 선생님 잡아놓을게요. 우리가 원하는 이 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다는 소리는
사실상 우리가 이걸 함수식이라 하잖아요. 그렇지? 이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그 값이 0보다 큰 수가 나오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 2차식을 우리가 y라고 하잖아요. 그죠? 함수 값들을.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함수 값들이 0보다 큰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다음 그래프에서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들이 0보다 큰 구간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뭐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다음과 같은 값들이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x에 어떤 수를 넣어줘야 0보다 큰 수들이 나오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던데? 알파라는 x값을 썼을 때는 0이 될 거니까 알파보다 작은 값들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뭐가 나와? 양수들이 나온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때 이 부등식의 해를 쓰라고 하면 x는 알파보다 작은 수 또는 뭐야? 베타보다 큰 수들로 잡아놨을 때 그 숫자들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항상 0보다 큰 수들이 나온다더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판별 D가 0이 나왔다 할게. 2차식의 판별식이 0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2차식을 0이 되게 해주는, 즉 x축과 만나게 해주는 x값이 딱 하나가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실근 하나. 그러니까 x축이 그려져 있고 그래프의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가 알파라고 써줄게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식을 또 보자. 2차 함수 식이 0보다 큰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x에 어떤 수를 넣어야 그 함수값 y가 0보다 큰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알파라는 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대입했을 때 반드시 다 양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는 다음 부등식의 해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판별 D가 0보다 작다라고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2차 함수가 이 식이 0이 되게 해주는 실근이 없고 허근이 존재한다는 소리일 거니까 좌표 평면상에서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개념이었지. 그렇지? 그래서 다음 같은 그래프로 표현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면 이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값들이 나오는 것, 한마디로 y가 0보다 큰 거는 모든 범위가 다 되겠지. 그렇지? 어떤 수를 쓰던지 간에 다 어떻게 돼? 0보다 큰 수들이 나올 거니까. 그럼 그때 해당되는 x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본 개념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걸 기반 삼아서 그럼 이번엔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 혹은 작다, 작거나 같다일 때에도 우리가 이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럼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이번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볼까? 그치?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0보다 작을 거니까 여기 구간이 될 거고, 그치? 0이 되는 구간은 여기 색칠된 부분 다 포함시켜 주는 거지. 그럼 이 구간이 나오려면 우리가 x에 어떤 수를 써야 될지를 물어보는 것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뭐라 하면 돼? x에는 x에다가 알파 그리고 베타 사이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다 음수가 나오고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될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게 해주는 다음 부등식의 해를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수들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 값들이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이 되게 해주는 값을 하나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다음 부등식의 해는 알파라는 값을 넣었을 때에만 다음 부등식을 성립하는 x값이 나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음수가 나오지 않고 0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반 삼아서 2차 부등식을 풀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걸 기반 삼아서 연립도 푸는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 풀이하면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그죠? 아까 전에 유형 3까지 했었으니까 유형 4에서 유형
6까지 있죠? 그쵸? 유형 4부터 있네요. 4, 5, 6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형 4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3x-5 그리고 2x 플러스 4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4x-3보다 작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 뭐 이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부등식을 순서에 맞춰서 너랑 나랑 비교했으니까 쓰고 그 다음은 뭐냐면 2x 플러스 4와 4x-3을 비교한 식이 나왔지. 그치?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 디귿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2x 넘겨서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5 넘겨서 9가 될 거니까 첫 번째 부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범위 구해놨고요. 두 번째도 4x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4 넘기면 마이너스 7일 거니까 x는 2분의 7이다라고 쓸 거고 부등호 방향이 한번 이렇게 툭 틀어지겠죠?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그치? 두 번째 부등식의 범위는 x는 2분의 7보다는 크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두 범위를 동시에 성립해주는 x를 써줘야 그 x를 대입해야 위에도 참이 되고 밑에도 참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공통 범위를 잡아주는데 2분의 7이라는 9보다 작은 수보다 큰 수들 중에서 9보다는 작은 수들이 다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는 2분의 7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고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풀어서 명리해 주시면 되고요. 정수니까 세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형 5부터도 볼게요. 유형 5를 보시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2x 플러스 3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봤더니 x는 b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답니다. 이때 부상수 a, b의 값을 모두 구해서 더해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a라는 숫자는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어떤 x에 관한 fx의 절대값이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라는 특정 수보다 작거나 같다? a가 음수일 때 해가 없다 했었어요. 그죠? 일단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식의 값들의 반경이 원점부터 거리가 이 a라는 숫자보다 안쪽에 있을 거니까 우리가 a라는 반경이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a만큼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치? 그럼 2x 플러스 3의 범위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쵸? 그죠? 그리고 x가 가운데만 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분할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양변에 3을 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리고 a 마이너스 3 그 식을 양수 2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x의 범위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 값들 중에서의 뒷부분이 2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의 값은 뭐가 됐다? 7이 됐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7이 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을 이루어준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b의 값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형 6이죠. 자, 2차 부등식이 나오네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나왔답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a, b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도 봤지만 2차 부등식을 우리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로 보고 그래프로 그린다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를 그렸어.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근데 판별식을 우리가 판별할 수 없지만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개의 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함수식이 0보다 작은 구간을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구간이 두 수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수가 뭐야? 0보다 작은 구간이 어디였어?
0보다 작은 구간은 이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되겠지, 그렇지? 맞죠? 우리가 원하는 함수 값들이 즉 이 식이 y니까 y가 0보다 작은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구간을 세봤더니 x의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집어넣었을 때, 즉 이 x 값들을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들이 음수가 나오더라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판단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을 이용해서 a, b를 유도할 수 있느냐? 당연하지, 그렇지? 왜? 이게 우리가 원하는 fx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걸 2차 방정식에 그냥 봤을 때 마이너스 3과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치?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써주고 최고차항이 1일 거니까 1을 써주면 다음 부등식을 이렇게 표현해도 어때요? 성립하죠, 그렇죠? 자, 다음 식이 0보다 작은 구간. 그러면 이 식을 각각 0이 되게 해준 x값이 마이너스 3과 1이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고 아래로 돌리는 그래프가 나왔다. 0보다 작은 구간은 마이너스 3과 1 사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정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2가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식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2차 함수와 2차 함수식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은 방정식의 해로서 찾을 수 있고 그래프 방향은 최고차항의 값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고 그럼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 혹은 0보다 작은 구간이 나오게 해주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문제풀이 한번 쭉 해보시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쌤한테 말해주시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좋죠? 고생했어요.